자연생태계 보존 1팀 8교시 발표를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생물종 감소의 이유와 멸종 경향종의 특성은 차연우 학우님이 PPT를, 홍가희 학우님이 자료조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생물종 감소에 대해서, 두 번째, 생물종 감소의 원인에 대해서, 세 번째, 멸종 경향종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물종 감소에 대해서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은 끊임없는 생성과 멸종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규모 벌채와 개발 행위, 도시화,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멸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보시면 강원 삼척시 도계읍 일원 산림이 자연 회복이 되지 못해 대규모로 벌채되는 모습과 부영 양화에 의한 남세균 녹조 발생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영 양화 현상이란 쉽게 말하면 부영 양화는 물속의 질소, 인, 칼슘과 같은 영양 성분이 물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한계를 넘게 존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부영 양화 현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질소, 인, 칼슘과 같은 식물의 증가를 일으킬 수 있는 영양 성분이 하천, 호수 등으로 지나치게 많이 유입되어 물속의 식물성 플랑크톤의 성장을 도와 짧은 시간에 대량 증식이 가능하게 하여 용존 산소량의 고갈과 어패류의 질식사 등을 유발하는 과정으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주로 인간 활동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옆에는 2014년 10월 6일 항공우주국이 촬영한 지구사진입니다. 바노스키에 의하면 포유류의 멸종률과 멸종 속도는 최근 500년이 과거 대멸종기의 3배 이상으로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이 모두 멸종한다고 가정하면 제6의 대멸종이 향후 300년에서 2200년 안에 닥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자연기금은 생물다양성 변화 추이를 정합한 지구생명보고서 2020을 전 세계에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지난 50년간 우리가 사는 세계는 국제무역, 소비 및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더불어 곳곳이 대대적인 도시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전례 없이 자연 자원을 과도하게 이용하게 하고 자연을 파괴하며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고작 몇 나라만 마지막 남은 야생구역을 지키고 있고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빠르게 우리의 자연이 변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1970년부터 2016년까지 취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구생명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지구생명지수는 이 단체가 1998년부터 발표해오고 있는 생물다양성 지표로 전 세계 4,329종의 생물종을 대표하는 2만 1,000여 마리 개체를 표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2020년 세계 지구생명지수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6년까지 관찰된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및 어류의 개체군 크기가 평균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물종의 개체군 규모의 변화는 전반적인 생태계의 건강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생명체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생물 다양성을 계측한다는 것은 매우 복잡합니다. 생명의 그물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같은 것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알려진 대부분의 지표들은 최근 몇십 년간의 뚜렷한 생물 다양성 감소를 보여줍니다. 지구생명지수는 2만 1,000여 개에 이르는 전 세계 포유류, 조류, 어류, 파충류 및 양서류 개체균의 규모를 나타내는데 2020년 지구생명지수에는 400여 종에 이르는 신규 생물종과 4,870개의 신규 개체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 마지막으로 지구생명지수가 발표된 이후 대부분의 지역에서 조사 대상 생물종 수가 늘어났으며 특히 양서류 종의 수가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2020년 전 세계의 지구생명지수는 1970년부터 2016년까지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및 어류의 개체군 크기가 평균 28% 감소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서도 육상 생물종의 감소가 뚜렷하게 확인이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심각한 멸종 위기종으로 콩고 동부 저지대 고릴라, 가나 회색 앵무새 등을 꼽았습니다. 콩고 카우지 비에가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동부 저지대 고릴라는 밀렵으로 인해 1994년부터 2015년까지 개체의 87%가 감소한 것으로 수정됐습니다. 가나 남서부에 서식하는 회색 앵무 또한 1992년부터 2014년까지 개체가 약 99% 감소했습니다. 담수 서식지 야생동물은 해양 및 산림 지역보다 훨씬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자료들에 따르면 1700년부터 전 세계의 습지 가운데 약 90%가 사라졌으며 최근 제작된 세계 지도를 보면 인간이 수백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강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지금까지 관찰해온 담수 생물종 개체군의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담수 생물 다양성에 극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담수의 지구 생명 지수의 경우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및 어류 944종의 3,741개의 개체수를 관찰한 결과입니다. 개체군 규모의 평균은 84% 감소했는데 이는 1970년부터 매년 4%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전 세계 모든 지역, 특히 라틴 아메리카와 카브리의 지역에서 볼 수 있었으며 대부분 양서류와 파충류, 어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지역마다 각기 다른 속도로 생물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생물종의 감소는 열대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메리카 열대 지역의 지구 생명지수 감소율 94%는 전 세계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매우 충격적입니다. 초원과 사바나 산림 습지가 인간에 의해 토지 용도가 변하고 남획, 외래종 도입으로 인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흰색 선은 지수값, 유명 영역은 변화 추이의 통계적 확실성을 나타냅니다. 모든 지수는 해당 종 포도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되었고 육상 및 담수 시스템에서 생물종이 풍부한 분류군은 생물종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류군보다 더 많은 가중치가 부여되었습니다. 곤충의 개체수와 다양성 그리고 바이오매스가 최근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증거는 몇몇 곤충 종류들과 북반구 국가들에 국한되며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윌슨 교수는 곤충을 세상을 움직이는 작은 것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곤충 모니터링 기법과 장기적인 연구 조사를 통해 서유럽과 북아메리카 지역의 곤충 개체수, 분포 또는 바이오매스가 최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것에 나타났습니다. 서유럽과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집약적 농업이 다른 지역보다 이른 시기에 확산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이 지역의 곤충 감소 추이를 관찰함으로써 인위적 교란 및 토지의 이용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전 세계 곤충 감소 정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모니터링이 장기적으로 실시된다면 현재와 미래의 곤충 개체군 변화 수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50년간 세계는 국제무역, 소비 및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곳곳이 대대적인 도시화가 진행되며 우리의 삶의 방식도 이전과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자연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지속시키는 지구의 운영체계 안정성을 훼손시킨 결과라는 것입니다. 1970년 이후 개발은 국가별로 불공평한 혜택과 손해가 특징적입니다. 그린 A, 최빈 개발도상국들은 가장 낮은 GDP 증가율을 보였고
B. 선진국에서의 소비 증가로 인해 대부분 개발도상국의 자연으로부터 생물 자원의 이용이 증가하였으며 C. 주요 생물 다양성 구역의 전반적인 보호 수준은 선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D. 총 인구수는 개발도상국들에서 더 빠르게 증가했으며 E. 도시 인구는 선진국들에 가장 많고 최빈 개발도상국들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F. 영유아 사망률은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감소했으나 최빈 개발도상국들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생물종의 감소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종의 감소 원인에서는 서식지 혼란 및 제거, 수렵 행위, 가축과 농작물 보호를 위한 사냥, 애완동물 의학 연구 및 동물 원형 포획, 환경오염, 외래종 도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물종이 감소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37%가 남획 채취, 31.4%가 서식지 악화 변화, 13.4%가 서식지 손실, 7.1%가 기후변화 등이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요인 하나만으로 금세기에 야생종의 5분의 1 정도가 멸종될 위기에 처했으며 생물 다양성 핫스팟 지역에서는 야생종이 가장 높은 비율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생물종이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은 극히 드물었으나 지금은 아주 흔하다고 합니다. 심해 어류와 같은 일부 생물종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지만 북극 및 툰드라 지역 등에 서식하는 생물종은 막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한 압력은 직접적인 생리학적 스트레스, 적합한 서식지의 상실, 생물종 간 상호작용 방해, 그리고 회유, 번식, 추역 등과 같은 중요한 생애사건의 시기 교란 등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생물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16년 호주 고유종으로 최근 절멸된 설치류인 브램블 K. 멜로미스가 멸종되었다는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 같은 멸종 사실은 호주 토레스 해협에 위치한 5헥타르 규모의 산호지대 서식지에 대한 집중조사로 밝혀졌습니다. 브램블 K. 멜로미스의 멸종은 기후변화와 직접 연관이 있는 최초의 포유류 멸종 사례입니다. 비록 이 설치류는 사라졌지만 지금이야말로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야 할 때임을 절실하게 상기시켜주는 상징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또한 플라잉 폭스라는 박쥐는 기온이 42도를 넘으면 생리학적으로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고온에서는 그늘찾기, 과호흡, 땀이 나오지 않으므로 몸에 침 바르기 등과 같은 통상적인 대처 행동으로 몸을 식히기에는 역부족이며 박쥐들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몹시 흥분된 상태에서 무리를 짓기 시작합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박쥐들은 상처를 입거나 덫에 걸려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1994년부터 2007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0만 마리도 되지 않는 플라잉 폭스 박쥐 중 최소 2개 중에 3만 마리 이상이 혹서기에 퇴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러한 영향은 기후변화가 얼마나 빨리 심각한 개체수 감소를 이끌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생물종 감소 원인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물종의 감소 원인의 첫 번째는 서식지의 혼란 및 제거입니다. 현재 가장 큰 원인으로서 도시와 벌채, 각종 개발 행위 등에 의해 동식물 등의 서식지가 빠른 속도로 파괴되거나 훼손되고 있으며 또한 동물의 이동로나 먹이 사슬의 파괴로 인한 고립 및 먹이 부족 등도 멸종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벌목 등으로 황폐화된 고양시, 덕양구, 사리현동 지역에서 도로변 야산에 갈 곳 없는 백로들이 쓰러진 나무, 덤불 위에서 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예로는 2002년 봄에
강원도 양곡천에서는 바다와 강을 오가는 황어의 이동로가 있는 자리에 인간에게 필요한 불을 만들고 대신 강울은 물고기들을 위해 어도를 만들었지만 물고기 생태를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서 500여 마리의 황어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렵행위입니다. 수렵은 상업적 실향용, 레크레이션용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상업적 수렵은 모피나 뿔, 고기 등이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는 동물들이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표범, 치타, 호랑이, 악어, 상어, 코뿔소 등이 있습니다. 시장용 수렵은 식량으로 쓰기 위해 동물을 잡는 것을 말합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사냥용 총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남획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녹색거북, 신청호, 고래 등이 있습니다. 레크레이션용 수렵의 대표적인 예는 아프리카의 큰 비단 영향으로 레크레이션용 수렵에 의해 멸종 위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가축과 농작물 보호를 위한 사냥입니다. 가축을 잡아먹거나 농작물을 해치기 때문에 사냥하는 경우입니다. 이로 인한 멸종위기 동물은 캐롤라이나 앵무새, 늑대, 회색곰, 산사자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애완동물 의학 연구 및 동물원용 포획입니다. 세계적으로 매년 약 550만 마리의 새가 애완용으로 거래되며 매년 수십억 마리의 동물이 의학이나 약학 연구에 실험동물로 사용이 됩니다. 또한 희귀식물종은 관상용으로 고가에 매매되기 때문에 채취 후 관리하는 과정에서 많이 죽어 멸종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오염입니다. 생활화수, 산업폐수 및 축산폐수 등에 의한 수질오염, 생활 및 산업폐기물에 의한 지하수 및 토양오염, 농약과 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생태계 오염 등으로 생태계 내 많은 종들이 멸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에는 평택시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과 도로 확부상공사 농지에 쌓인 폐 콘크리트 수십 톤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외래종의 도입입니다. 우발적, 고의적으로 새로운 종이 한 지역에 도입되었을 때 다른 종의 멸종을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향은 섬에 있는 종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외래종 동물로 뉴트리아가 있습니다. 뉴트리아는 지목의 동물로 강과 하천 등에 서식하며 농작물 피해와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1985년 모피 생산을 위해 남미에서 들여온 뉴트리아는 2001년 가축으로 지정되면서 중국의 농가에서 길러왔지만 수요가 없자 야생으로 버려졌습니다. 길이 1m에 몸무게 10kg까지 자라며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요. 뉴트리아는 급격히 개체수가 늘어나 식물뿌리와 열매뿐만 아니라 어류, 조류까지 잡아먹고 사람과 개에게도 덤비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외래종 식물로 가시박이가 있습니다. 북미가 원산인 가시박은 1980년대 후반 오이 등의 재배를 위한 목적으로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줄기는 4에서 8m에 이르며 새 4개로 갈라진 덩굴 순으로 사방으로 뻗어나가 주위 생물을 고사시킵니다. 여름에 급속히 생장하여 9월부터는 단단한 가시에 피부가 찔리기 쉬우며 하천변 등 물가에 급속하게 자라 수변에 살던 식물이 밀려나고 그에 따라 수변 동물의 서식 환경까지 바뀌게 됩니다. 또한 플로리다주에 들여온 불의 억장은 2주일 만에 2배로 증식하였고 몇 년 후에는 호수의 보트기를 봉쇄할 정도로 증식했습니다. 세 번째, 멸종 경향종의 특성입니다. 멸종 경향종의 특성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상위 영향 단계에 있습니다. 멸종 경향종은 대체로 먹이 연세의 상위 수준에 있는 종이 많습니다. 호랑이나 캘리포니아 콘도르 등이 그 예가 됩니다. 두 번째, 몸이 큽니다. 동일한 분류군 내에서 다른 생물들보다 몸집이 큰 생물들은 거대 동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담소 생태계에서 말하는 거대 동물이란 30kg 이상
성장하는 종으로 철갑상어, 매콤 대형 메기, 강돌고래, 수달, 비버, 하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들 거래 동물은 남획을 포함한 인간 활동에 의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체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거래 동물 가운데 대형 어종이 특히 위협에 취약합니다. 예컨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메콩강 유역의 어획량은 78%의 어종에 대해 감소했으며 특히 중형 및 대형종에서 심각한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대형 어종은 댐 건설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습니다. 산란 및 먹이 공급을 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경로가 댐에 의해 막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생식력이 낮습니다. 멸종 경향종은 1년에 한 번 새끼를 낳는다든가 한 번에 낳거나 부화하는 새끼의 수가 적어서 증식 속도가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전역에 2억 마리가 넘던 나그네 비둘기가 50년도 안 되는 사이에 멸종된 예가 이에 속합니다. 네 번째, 이동로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은 이동로가 고정되어 있어서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기 쉽기 때문에 멸종 경향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고래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되며 일정한 이동로로 이동하는 철새도 이에 속합니다. 다섯 번째, 특정한 먹이만을 먹습니다. 어떤 동물은 먹이가 다양하지 않고 한 가지 또는 몇 가지의 특정한 먹이만을 먹기 때문에 쉽게 멸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아빛 주둥이 딱따구리는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고사목에서 서식하는 딱정벌레의 애벌레만을 먹기 때문에 먹이가 한정되어 멸종 경향종으로 되기 쉽습니다. 여섯 번째, 특수한 습성을 나타냅니다. 어떤 특수한 습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멸종이 가속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그네 비둘기는 여러 마리가 떼지어 등우리를 짚는 습성이 있으며 빨간머리 딱따구리는 달리는 자동차의 앞 유리에 몸을 부딪히는 습성이 있어서 많이 죽게 됩니다. 또한 캐롤라이나 앵무새는 한 마리가 총에 맞아 죽으면 주위에 여러 마리가 떼지어 모여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존에 역행하는 비정상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은 쉽게 멸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람이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어떤 야생동물은 사람이 인기척이나 사람의 존재를 견디지 못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콘도르, 회색곰, 빨간 늑대 등이 그 예가 되는데요. 그러므로 이러한 동물들은 도시화가 진행되고 개발이 확대되면 서식지가 더욱 줄게 되어 멸종 속도가 빨라집니다. 여덟 번째, 가축이나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가축이나 사람을 잡아먹는 동물은 사람이 이들을 항상 보는 대로 공격하기 때문에 멸종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숲늑대와 악어류 등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모피나 깃털, 고기가 상당히 비쌉니다. 모피나 깃털, 고기가 상당히 비싸게 거래되는 것도 멸종 경향종으로 되기 쉽습니다. 치타, 벵갈 호랑이, 인도 코끼리, 눈빛 표범, 코뿔소, 녹색 거북 등이 그 예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한 지역에서만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종들도 멸종 경향종으로 되기 쉬우며 숫들소, 코끼리, 물개 및 많은 섬의 고유종들이 그 예가 됩니다. 총 정리를 해보자면 생물종 감소에 대해서는 지구생명보고서 2020을 상세하게 살펴보았고 생물종의 감소 원인에는 서식지 혼란 및 제거, 수렵행위, 가축과 농작물 보호를 위한 사냥, 애완동물 의학 연구 및 동물완용 포획, 환경오염, 외래종 도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멸종 경향종의 특성으로는 상위 영양 단계에 있다, 몸집이 크다, 생식력이 낮으며 이동로가 고정되어 있다, 특정한 먹이만을 먹고 특수한 습성을 나타낸다, 사람이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가축이나 사람을 잡아먹는다, 모피나 깃털, 고기가 상당히 비싸다, 한 지역에서만 발견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푸는 시간을 가지면서 8교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을 보시고 외래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강의 후기에 답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8교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